ITQ 한글 2016 버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맞게 먼저 문서를 작성할 건데요. 먼저 실수하지 않도록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한글을 열어준 다음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연습 중에는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도 되지만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ITQ라는 폴더를 문서 폴더 아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에서 HWP와 HWPX가 있는데요. 반드시 한글 표준 문서가 아닌 한글 문서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공통 부문으로 써 있는 것 내용을 확인을 해주세요. 글꼴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고요. 용지 여백 설정되어 있죠? F7키 눌러주세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상태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과 오른쪽 11로 지정되어 있죠? 11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 이거는 모두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모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제보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으로 총 3페이지로 만들어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1점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2번 또는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2점 다시 엔터키 2번이나 3번 눌러주고요. 페이지를 나누는 거는 쪽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 구역 나누기 있죠. 단축키로는 Alt, Shift, 엔터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알면은 쪽 메뉴 찾아가지 않고 바로 설정할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구역 나누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3점 바로 엔터키 2번이나 3번 눌러주고요. 4점 여기도 엔터키 2번, 3번 이렇게 적당하게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그리고 3쪽에서 문서를 조금 더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기능평가 2에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3쪽에 지정한 제목에 책갈피 지정을 해놓고 하이퍼링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서를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책갈피를 만드는 위치는 현재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위치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 설정을 해도 안 됩니다.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의 이름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첫 번째 줄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책갈피 이름을 건강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지 기능평가 1번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1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바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 이제 기능평가 1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타이핑해서 입력할 때 영문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시 한글 문장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 2번과 줄 간격은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지정할 텐데요. 스타일 지정할 내용들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래 빈 줄은 블록 설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F6키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조건에 1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지정을 하고요. 조건 2번에 문단 모양 지정되어 있죠. 문단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첫 줄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 선택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문단 아래 간격 아래쪽에서 0.0포인트로 되어 있죠.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도 지정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 바로 변경하지 않고요. 한글과 영문 글꼴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언어 한글로 먼저 변경을 해주세요. 굴림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글꼴 이름이 나타나죠. 정확히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번엔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와 장평 자가는 한글 영문 구분 없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문이 아닌 대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 105로 변경, 자간 마이너스 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스타일이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된 곳에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고요. 위에 서식 도구상자에서 글꼴 이름이 한글과 영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식 도구상자의 스타일 이름이 제대로 지정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2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번호 아래쪽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표를 만들 건데요. 아래 빈줄은 2줄 또는 3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적당합니다. 바로 아랫줄에서 Ctrl NT 또는 입력해서 제일 왼쪽에 표 있죠? 한글표 써 있는 것 위쪽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문제 출력 형태에서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줄 수는 5, 칸수는 6이어야 되죠. 크기 지정은 무조건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기타도 무조건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 해제, 글자처럼 취급에는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표 안의 내용들 타이핑해서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표 안의 데이터 중 숫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야 되죠. 입력할 때 미리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저처럼 블록 설정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를 해서 콤마가 나타나도록 해도 됩니다. 이제 표의 조건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우선 표 전체에 대한 글꼴, 표와 캡션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 안에 셀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도둠으로 지정할 텐데요. 먼저 목록 한번 열어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위쪽에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둠이 나타나면 바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식에서 도둠이라고 바로 입력한 후에 도둠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니까 모두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그리고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세요. 셀 배경색 노랑 지정하는 게 되어 있죠. 블록 설정해 주세요. 노란색 지정하는 셀은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색깔 지정하기 위해서 색깔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 컬러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의 채우기를 색으로 변경, 면색에서 색상을 열어주세요. 색상 노란색 찾아야 되는데요.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RGB 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색상 테마, 오피스로 변경을 해주세요.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색상 값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 평균 나타내야 되죠. 평균 아래 이 셀에 나타나야 돼요. 아래는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할 셀, 그리고 나타날 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도 모두 동일하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선택을 해주세요. 평균의 데이터도 숫자에 해당하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세요. 평균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캡션을 만들게요. 출력 형태 보면은 표의 위쪽에 나타나고 있죠. 화면 상단에 Q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가주세요. 가1 써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표의 상단에 나타나도록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지우고 입력을 해주세요.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 맨 끝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선 모양을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셀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선에 해당하는 알파벳 단어 라인에 L자 클릭을 해주세요. 키보드로 L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셀 테두리 배경 탭에 테두리 탭에 있습니다. 테두리에서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를 해주세요. 이 창에서 하나만 지정하는 경우엔 상관없지만 한 번에 두 가지를 같이 지정한다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해 놓아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선 모양 바로 적용은 항상 체크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바깥쪽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지역에서 대전까지 천열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이중실선 선택, 이번엔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제일 마지막 셀 선택을 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선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 조건 1번에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2019년 그리고 서울에서 강원 데이터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바로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가 2번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차트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죠.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않도록 차트를 다시 한번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표 아래 빈 줄 만들어져 있죠. 바로 아랫줄에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표 바로 아랫줄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표의 바로 아랫줄 또는 한 줄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차트를 한 번만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차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들어가 주세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가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막대형에서 묶은 가로막대형, 이름은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향을 행과 열이 있는데 이걸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X축 또는 Y축 그리고 범례가 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지막 글자 뒤에 불필요하게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차트 제목 입력해놓고 X축과 Y축이 있는데 묶은 세로막대형일 때는 Y축이 세로였죠.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닌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도 옆으로 누워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출제된 문제 보면은 가로축에 단위 명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누워졌을 때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이 숫자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세로축이 아닌 Y축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단위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가로축 아래 단위명이 나타납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헷갈린다면 차트 마법사에서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차트 제목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명은 입력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요. 이렇게 묶은 가로막대형이 만들어진 후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차트 메뉴에 축 메뉴가 있어요. 제목 누른 다음에 가로축, 현재 보이는 이게 가로축이죠. 가로값 축을 선택해서 글자 탭의 보임을 체크해서 여기에 단위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아래 단위명이 나타나겠죠. 이제 차트 조건 3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목 모양 나타났죠? 배경 탭에서 선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림자의 색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굵기와 색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요. 아래 그림자를 선택해 주세요. 위치 2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여기에서도 다시 궁서라고 입력하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속성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12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4번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궁서 보통 1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세로축 서울 경기 강원 글자를 클릭 한번 그리고 이렇게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납니다. 축 이름표 모양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쉽게 찾는 것은 더블 클릭했을 때 엉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화면의 상단의 차트의 축에서 축 이름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세로와 가로 모두 바꿔야 되죠. 그래서 둘 다 모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여기도 궁서라고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속성 따로 지정하지 않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역시 동일하게 해야 되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난다면 바로 글자 탭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차트의 축에서 이름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가로값 축 선택하면 되죠. 글자 탭에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지정,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아래 단위명 이거는 바로 그냥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쉽게 축 제목 모양이 나타납니다. 글자 탭에서 여기도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여기도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요. 범례 모양의 배경에서 차트의 조건에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출력 형태의 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종류를 여기도 한 줄로 변경을 하세요. 글자 탭 가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저처럼 화면에서 글자가 모두 안 보이고 있다면 범례 테두리를 잡고 조금만 키워주면 됩니다. 출력과 동일하게 범례 위치를 드래그해서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평가 2, 문제 3번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ESC키를 눌러서 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이 페이지에 3번으로 가주세요. 3번에서도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고요.
먼저 괄호에서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워놓고 여기에 수식을 입력할 텐데요. 입력에서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FX 눌러주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키보드에 없는 글자는 위에서 찾아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찾아주도록 할게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거기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0 입력하고요. 화살표 위로 이동을 하거나 마우스 클릭해서 바로 1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상자에선 괄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사인을 입력을 하고 X 이렇게 키보드로 그대로 입력하고 더하기도 키보드에 있죠.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분수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 해당하는 X 눌러주고 분모 2 입력을 해주세요. 커서가 분모에서 깜빡이고 있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주세요. 커서가 커진 상태에서 괄호를 닫아주세요. DX 누르고 이퀄 먼저 입력을 해주고 적분에 해당하는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0, 위에 1 입력하고 오른쪽의 상자에서는 이번에 다시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1 더하기 사인 X 입력을 해주고 아래 분모에서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커서가 커진 상태에서 DX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1번의 수식 입력 완료되었으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넣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두세 칸 또는 몇 칸만 띄워놓고요. 숫자 2라고 입력 한 칸 띄워놓으세요. 다시 입력해서 수식 FX 눌러주세요. 키보드로 대문자 H 입력하고요. 아래점자 누른 다음에 소문자 N 눌러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커지도록 해주고요. 이퀄 누르고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 해당하는 글자 R까지 입력해주고 위첨자 그리고 N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커서 커지도록 해주고 -1 괄호까지 닫아주세요. 아래 분모 선택 R-1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주세요. 이퀄 입력하고 다시 분수 선택해주세요. 위에 분자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위첨자 선택해서 아래 N승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키 누르고 괄호를 닫아주세요. 분모 선택해서 1-R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커서 커진 상태 다시 괄호 R까지 입력을 해주고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연산 놀리기호에서 글자 찾아서 선택 그리고 1 괄호 닫기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지와 검토를 해주고 모두 정확히 입력했다면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끝이 났습니다. 3번과 4번 사이 역시 빈줄,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로 도형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커서는 아래쪽으로 이동해 놓을게요.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은 입력 메뉴에서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세요. 현재 화면 보기 상태가 오른쪽 하단에서 보면은 쪽 윤곽에 폭맞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을 만들 때 화면의 보기 상태를 조금 작게 보는 게 조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폭맞춤 되어 있는 것 또는 오른쪽에 축소 있죠.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서 화면을 조금 작게 조절해 놓으세요. 만들어진 직사각형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20으로 지정을 해주고 높이는 140으로 지정해 주세요. 크기 고정에 대한 것 지시 없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ITQ 시험은 항상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색상 값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도형의 면색은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상만 지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를 3개 면색 해주고요. 색상,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얇은 선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색, 검정 상태에서 종류는 실선, 굵기, 기본 상태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화면 보기는 조금 더 작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화면을 조금 작게 보는 게 편할 겁니다. 4번 아래에 나와야 되고 2페이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위쪽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4번 아래에 글상자 만들어질 공간 나오도록 해주고요. 화면 상단의 왼쪽에 가로 글상자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글자 입력했으니까 글꼴에 대한 설정 먼저 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을 궁소로 입력을 해줄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색상을 여기서 지정하는데 색깔 여기서 찾기 어렵다면 기본으로 선택해서 하얀색 선택을 해도 되고요.
다른 색 선택한 다음에 팔레트에서 하얀색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상자의 크기를 제가 작게 만들어서 두 줄로 나타나 있는데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글상자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Alt키 누르고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이 나타나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110으로 지정,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선은 기본으로 해놓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이 여기는 지정되어 있죠. 면색을 파랑 지정하는데 표준색인 RGB 00255가 되어야 합니다. 색상 테마가 오피스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반원호로 되어 있죠. 선택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은 이미 해놨고요. 수직 정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글상자 탭으로 가주세요. 세로 정렬 있죠. 여기에서 정렬이 가운데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히 지정하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래 핵심 사업 써 있는 뒤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도형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113, 높이 50으로 지정. 본문과의 배치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3개 도형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가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선에서 테두리 기본 상태로 되어 있고요. 모서리 공유를 이번엔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면색에서 임의의 색상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렬하는 것 마우스 드래그해서 정렬을 해줘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키 누르고 3개 도형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맞춤이라는 메뉴 있죠. 이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해주면 정렬이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방금 만들었던 도형만 조금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제 글맵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주세요. 글맵시 위에 가나다 써 있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글꼴을 선택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맵시 모양을 열어서 같은 모양으로 된 것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상자를 움직이면 이렇게 도형 뒤쪽에 나타나죠. 먼저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개체 속성으로 가주세요. 크기에서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의 색상 빨강 지정되어 있죠. 색의 면색을 빨강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빨강의 RGB 값 표준색인 255, 0,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면 오피스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가 도형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맵시가 도형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면 도형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서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ITQ에 픽처 폴더에 있죠. 여러분은 브록 파일 압축 푼 후에 그림 파일을 복사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파일 이름인 로고 3.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확장자 jpg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 이렇게 확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파일 형식에서 jpg를 선택을 하면 다른 확장명의 파일로 선택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서 문서에 포함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체크하지 않습니다. 바로 덧기를 하면 역시 도형의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 지정을 해주고요. 글맵시처럼 여기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주세요. 선은 여기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으로 그림을 삽입했다면 파일 이름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삽입 그림 이렇게 나타납니다.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제일 아래쪽에서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요.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는 저희가 3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앞에 만들어 놓았죠.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림을 다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아래 책갈피에 건강이라고 만들어진 책갈피가 나타납니다. 선택해주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세 줄의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각 줄의 도형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도형 만들어 복제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왼쪽에 1번 써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글상자 또는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글자를 입력하니까 바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주세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해 놓을게요.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고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Alt키 누르고 도형을 안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게 선택되어도 다시 한번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Alt키는 손 떼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에서 너비를 직사각형 그리기에 지정되어 있는 크기, 너비는 10으로 지정,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면색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에서 색깔, 면색, 흰색 지정하세요. 흰색 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도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입력에서 타원 선택, 타원이 아닌 정원을 만들면 되죠.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타원에 대한 크기, 너비 7, 높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면색, 채우기에서 흰색을 제외한 임의색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상자를 Alt키 누르고 선택하거나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체 속성에 기본 탭에서 테두리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시된 것이 없죠.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에는 흰색이 아닌 색 없음을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선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굵기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정렬 지정되어 있죠. 글상자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해 놓고요.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글상자 안에 수평 정렬 지정해야 되죠. 가운데 맞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개 도형을 배열을 맞춰 놓도록 해주세요. 2개 도형은 같이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해서 세로 정렬 이렇게 맞춰 놓고요. 옆에 기다란 파선 도형은 저는 높이가 조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조절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2개 도형은 크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크기 조절하지 않습니다. Shift 또는 Ctrl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아래로 복제하기 전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3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세요. 복제할 때 3개 도형은 비슷한 간격으로 맞도록 해주세요. 이제 글자 수정하도록 하세요. 조건을 보면은 면색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각각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시험지에서도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임의 색상 지정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변경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에서 각각 다른 색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면색에서 각각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간격 조절 다시 필요하다면 현재 여기서 작업하지 말고요. 3페이지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나중에 검토할 때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설정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렇게만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까 하이퍼링크 만들었죠? 그림에서 클릭을 하면 커서가 책갈피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다시 화면 상태는 쭉 윤곽 상태에서 폭맞춤 상태로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3번은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줄까지만 입력을 해 놓았죠. 보기에서 만약에 문단부 체크 안 하고 작업을 했다면 문단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빈줄 떨어져 있는 것 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문서 끝까지 먼저 입력을 해놔도 되고요. 저처럼 제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입력을 해놔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먼저 입력을 해놓은 상태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엔터키는 조사이다 여기에서만 엔터키 한번 눌렀고요. 다른 곳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변환되는 게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문서 내용 모두 입력하고 한자가 나타나는 곳 찾아서 입력하면 시간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입력할 때 바로 생산이란 글자가 나타났다면 생산까지 입력하고 한자 키 누른 다음에 한자 목록에서 입력해야 될 한자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해서 바꾸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여기에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죠. 위에는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때문에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고요. 들여쓰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ITQ 한글에서는 들여쓰기를 그냥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 모두 또 입력하도록 할게요. 정신건강이다에서 바로 엔터키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눌러서 위에 빈 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정각기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문자표에서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의 모든 기호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될 문자 찾은 다음에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고 바로 이 줄에서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로 숫자가 써 있죠. 그건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 2번 눌러서 위에 빈 줄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누르고 정각기호 선택되어 있죠. 바로 넣기 눌러주고 한 칸 띄워주세요. 다음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빈 줄이 어느 줄에서 떨어지고 어느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표 제목 바로 아래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입력에 표 클릭을 해주세요. 줄수, 칸수 세어봐야 되는데요. 비고 아래 셀 합치기 되어 있죠. 무시하고 세어보세요. 그러면 줄수는 6이 되겠고 칸수는 4가 되겠죠. 크기 지정과 기타는 앞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비고 아래 셀 합치기 하도록 할게요. 셀 합치기 할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되어도 높이 조절은 하지 말고요. 너비 조절만 적당하게 해놓으세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모든 셀이 한 줄로 보이도록 적당하게만 조절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표 아래쪽에 빈 줄이 하나가 보이고 있죠.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빈 줄 띄워놓고 마지막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빈 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이제 문서 작성 능력평가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할 건데요. 제일 위에 머릿말 기능이 있는데 먼저 이 제목줄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글꼴을 궁서라고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하고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덧말 넣기 되어 있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에 보면은 덧말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말은 수정하지 않고 덧말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의 위치는 위에 나타나도록 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위쪽에 머릿말 나타나도록 할게요. 바로 커서 여기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머릿말과 꼬릿말은 아래 빈 줄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메뉴에서 쪽으로 가주세요. 머릿말, 꼬릿말 같이 있죠?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 양쪽에서 만들기 눌러주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정렬 오른쪽 정렬로 해주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할 글자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에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클릭을 해서 모양에선 2줄로 변경, 그리고 글꼴 테두리에 글꼴을 클릭한 다음에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선 종류 없음 상태에서 면색, 색 없음 되어 있죠?
색상 테마 여기도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랑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에 대한 색상 지정되어 있다면 블럭 설정에서 글자 색상 지정하면 되고요. 저희는 지정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하죠.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역사회 이 앞에 커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입력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의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이 있죠. 그림 5.jpg 파일 선택. 여기도 아래에서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넣게 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자르기를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를 끝내는 것은 ESC키를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되고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타나야 될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크기 지정해야 되죠. 너비는 40, 높이도 4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2로 지정해주고 다른 건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끌어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각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끝 글자가 나타납니다. 아까 여기 들여쓰기 지정 안 했다면 스페이스바 두 칸으로 들여쓰기가 된 것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 여기 심폐소생술 이 콤마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두고요. 여기에서 각 줄을 삽입을 해야 해요. 입력해서 각 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마침표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 보면은 주석이라고 나타나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가 있고요. 번호 모양 바로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변경하고요. 만약에 이 뒤에 다른 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경우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에서 앞장식 문자, 뒷장식 문자 이렇게 입력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 괄호, 뒤에 괄호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각주 구분선 5cm 지정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보안이라는 메뉴 바로 아래에 5cm라고 되어 있죠. 구분선의 길이가 기본으로 5cm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의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까 비반이라는 글자 한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변경해 주세요. 첫 번째 소제목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지정해야 돼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해 놔야 되고요. 글자의 색깔은 앞에 정각기호와 빈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을 해서 지침까지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다른 색에서 팔레트에 흰색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그대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영색 지정해야 되는데 위에 서식에선 지정 못하죠. 글자 모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영색의 색상을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찾으면 되고요.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영유아를 여기 써있는 줄부터 과식하지 말자까지 이거는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블럭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같은 거 찾으면 되는데요. 없다면은 비슷한 거 찾아주세요. 저는 이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1 수준에 해당하는 것, 로마자, 대문자, 숫자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 마침표가 있으면 되죠. 시작 번호는 1번 상태에서 번호 모양의 종류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번호 위치에서 너비 조정과 정렬 지정하면 되는데요. 1 수준에 보면은 20포인트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준을 2수준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는 현재 알파벳 대문자 ABC로 되어 있죠. 번호 모양을 로마자 소문자 숫자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 마침표, 점까지 번호 서식에 지정되어 있고요. 다시 너비 조정에 대한 것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으로 지정, 정렬 여기도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 바뀐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1에서 6까지 이렇게 대문자로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문자로 나타나야 되는 이 두 줄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식 메뉴로 가주세요. 서식의 오른쪽에 보면은 한 수준 증가 감소 있죠.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문자 1, 2 이렇게 나타났죠. 아래쪽에 두 개 줄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똑같이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6개 줄 다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줄 간격 지정되어 있습니다. 160이 아닌 180%로 변경해 주세요. 주의할 것은 아래 빈 줄도 줄 간격이 180으로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표 제목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글꼴 위와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연도별에서 내용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울임을 지정하는데 위에서 지정할 수 있죠. 지정을 해주고요. 강조점을 지정하는 연도별 여기만 블록 설정하고 이번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주세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없음 되어 있는 걸 같은 모양으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추진 내용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을 같은 거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에 대한 것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에 대한 글꼴 설정 위에서 이렇게 안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먼저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0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정렬, 가운데 정렬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은 수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평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4개 중에서 출력과 동일하게 그라데이션 지정되는 줄무늬 선택할게요. 시작색에서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을게요. 끝색 선택한 다음에 노랑 RGB 값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면 색상이 변경되어 이렇게 나타나죠. 각 셀의 너비 조절은 위의 글자와 비교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완벽하게 맞춰주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각 줄의 내용이 두 줄로 나타나는 내용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구 아래 여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너비를 살짝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표 높이는 이 상태로 있어도 되고요. 표 전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키워줘도 됩니다. 테두리 설정해야 되겠죠. 블록 설정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번에는 반드시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선 없애도록 할게요. 종류 선 없음 선택,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중 실선 선택한 다음에 위쪽,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이중 실선 선택, 아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도 한번 설정한 상태에서 다른 작업 같이 하면 조금 빠르게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할 때 아래 테두리 선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면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아래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장평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위에 서식에선 바로 설정 못합니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궁서로 입력을 해주세요. 궁서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 24라고 입력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장평 95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오른쪽 정렬 아까 해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해제해 놓고요. 표 바로 아래 빈 줄이 있었죠. 여기에 커서를 놓고 쪽 번호 매기기를 하기 위해서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클릭을 해주세요.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에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을 출력과 동일한 것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하이픈인데요. 양쪽에 나타나지 않죠. 줄표 넣기 해제해 주세요. 시작 번호는 4로 변경해 놓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확인을 해주세요.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쪽에서 3쪽까지 작성한 내용 중에 수정 조금 필요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수정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격이나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다시 조절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도 글자 틀린 것 있는지 그리고 차트 모양 다르게 작성한 거 있는지 그런 것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과 열어서 같이 비교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